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2회차 수업입니다. 동영상 1회 수업이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좀 많이 생소했죠?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쪽풀을 만나보도록 하겠어요. 이름이 왜 쪽일까는 모르겠는데 정확히 잘 기억되는 이름이에요. 맞죠? 이 쪽염색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여러분들이 클레오파트라 사진 같은 거 보면 왜 눈두덩이에 퍼런 거 칠하고 이랬죠? 그게 쪽풀을 이용해서 했던 거예요. 이 쪽풀은 성질이 어떠냐면 그 뱀이나 해충들이 얘를 싫어한대요. 그래갖고 집 주변에다가도 많이 심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옛날부터 그 쪽풀을 갖고 여기서 나온 염료, 파란색 염료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에다가 막 바르고 이랬대요. 그리고 인디안들도 사냥 나갈 때면 바지에다가 이 쪽풀을 염색해 갖고 입고 나가고 했대요. 그게 바로 청바지의 기원이 되었다 합니다. 선생님이 첫 번째 시간에 이 염료식물이라는 거는 특별한 색상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물에 잘 빨았을 때 절대 잘 안 빠져야 되고, 이런 두 가지 특성이 충족돼야지 염료식물이다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이런 점에서 이 쪽풀은 굉장히 우수한 염료가 되겠어요. 저 뒤쪽에 선생님 쪽풀이 있는데 잎을 한 장 따와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잎속에 파란 색소가 들어있는지 선생님이 검증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따왔어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탁본 뜨듯이 탁본 뜨는 방법으로 해갖고 이 돌멩이로 문질러 보겠습니다. 보통 다른 이 잎들은 이렇게 문지르면 갈색이 나와요. 그것도 선명하지 않게 연하게 나와요. 그런데 얘는 거의 선명한 빛깔의 파란색을 얻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손으로는 동작을 하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저기에 쪽풀에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9월이 돼갖고. 이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영양분이 꽃으로 가요. 그래갖고 잎은 점점 얇아지고 색소는 옅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여름 제철은 아니에요. 얘는 제철이 꽃대가 올라오기 전, 제철이 한여름이 제철이에요. 7, 8월이 제철이고, 지금 9월 초인데 아직은 그냥 여러분들하고 체험할 만해요.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쵸? 이렇게 나왔는데 요 위에 입은 색소가 많고 요 아래에 입은 색소가 조금 적었나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보다 보면 얘가 조금씩 이 색이 진해지게 돼요. 공기 중에서 조금씩 진해지게 돼요. 아셨죠? 처음에 딱 띄었을 때보다 조금씩 진해지게 되고, 이 형체는 뭐 이렇게 좀 잘 찍힌 건 아니지만 색깔은 먹던 대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좋게 찍힌 것 같아요. 여름 한철에 찍으면 이렇게 선생님이 여름 한철에 찍은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찍혀요. 진하게. 자,
자, 얘가 점점 더 이제 조금이라도 색깔이 이제 파란색으로 조금씩 진해지게 됩니다. 자, 색소가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 육안으로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체험이 원래는 한여름이 제철인데 이제 같이 해보도록 해요. 중요한 염료이기 때문에.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쪽 염색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이 쪽풀 염색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생쪽 염색하고 발효쪽 염색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생쪽 염색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앞에 생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말 그대로 생생함을 유지하면서 하는 염색이에요. 직접 즉석에서 잎을 따갖고 그 잎을 따갖고 믹서기로 갈아갖고 옛날엔 믹서기가 없었겠죠? 맷돌에 갈았을까요? 하여튼 잎 속에 있는 색소를 이렇게 갈아갖고 찢거나 갈아갖고 그 색소를 추출을 해갖고 이렇게 즙을 짜요. 그런데 얘는 이제 특징이 포인트가 뭐냐면 생생함을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게 이 염색법의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얼음을 사용해요. 얼음을 사용해 갖고 싱싱함을 유지하고 그러면서 이제 즉석에서 하는 염색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즉 한여름에만 생쪽 염색이에요. 지금 한여름에만 가능한 염색법이 되겠죠. 그에 반해서 발효쪽 염색이라는 거는 그 잎에서 물감을 추출을 하되 색소를 추출을 하되 그거를 발효 과정을 거쳐 갖고 꼭 한여름이 아니래도 자기가 조건만 맞춘다면 어느 때든 어느 시기든 사용할 수 있는 그 생쪽 염색 그 쪽풀의 기본 성질에다가 플러스 알파 해갖고 더욱더 우수한 그런 염료를 만든 거예요. 그게 발효쪽 염색법이에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수업도 동영상이고 여의치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생쪽 염색은 수업 중에 하려고 했었으나 이제 지금 여건이 마땅치 않게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준 다음에 직접 시연하는 거는 선생님이 할 테니까 선생님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간접 체험으로 이제 습득하는 그런 수업 시간으로 만족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생쪽 염색에 대해서는 지금 전달이 된 것 같고요. 발효쪽 염색에 대해서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발효쪽 염색이라는 거는 염색법도 자연 염색 중에서 제일 어려워요. 하지만 가장 또 제일 매력적인 그런 염색 방법이 되겠습니다. 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를 집중해 갖고 찬찬히 상상을 해봐야 돼요.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상상을 하면서 집중을 하면서 쫓아오다 보면 재밌겠구나 이런 거를 어렴풋하나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게요. 자, 이런 쪽풀을 이제 많이 따요. 원래는 길이가 이만하죠. 허리춤까지 와요. 이런 이 쪽풀을 이렇게 따요. 잘라갖고 이제 항아리에다가 그러니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고 이 쪽풀 자른 거를 이제 항아리에다 쫙쫙 재어놔요. 이제 돌멩이를 쫙 눌러놓으면은 이제 얘를 보다 물에 뜨지 않게 많은 양의 그런 쪽풀을 항아리에 담을 수 있겠죠. 그래갖고 얘를 한 이틀쯤 놔둬봐요. 그러면 이제 잎이 이렇게 잎이 숨이 죽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다 쪽풀을 건져내요. 건져내고 나면은 얘가 색깔이 거의 요런 청록빛에 아까 선생님 약간 다른 얘기, 요 아래쪽 것도 아까보다 조금 더 선명해진 거 느껴지나요? 네, 얘가 산소 중에서 조금씩 더 색소를
이렇게 조금씩 진해지게 돼요. 파란 색상으로. 예, 다시 얘기 돌아와서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항아리에다가 이 쪽풀을 가득 채워놓고 물에다가 이제 돌멩이 해갖고 이렇게 한 이틀 담궈 놓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이 숨이 죽는다 했죠. 그러면은 이 쪽풀을 이렇게 다 건져내요. 다 건져내고 나면 그 물의 색깔이 이런 청록빛 띠는 청록빛색의 맑은 물로 남아있게 돼요. 그게 이제 색소가 동동동동 떠다니는 거예요. 떠다니는 건데,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가 생쪽 염색한 색소가 되겠죠? 생쪽 염색한 색소가 이제 둥둥 떠다니는 거가 되겠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플러스 알파 지혜를 하나 이제 더 첨가하는 거예요. 발효 쪽 하기 위한 염료를 만드는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맑은 청록색 물에다가 조개 껍데기를 구워서 이렇게 부순 가루를 폐분가루라고 해요. 폐분가루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항아리 그 맑은 물에다가 그 폐분가루를 이렇게 부어가면서 계속 지어줘요. 지어주면 떠다니던 색소가, 그 폐분가루가 무게가 있잖아요. 무게가 있으니까 떠다니던 색소가 여기에 달라붙으면 무게가 있으니까 이렇게 항아리 밑으로 쭉 가라앉게 돼요. 이해가 가죠. 상상이 가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과정을 이제 얼마간 이렇게 젖어주면서 폐분가루를 부어주면서 하다 보면은 그 밑에는 파란색 물감이 남게 되고, 위에 그 청록색 물은 색소가 빠져갖고 갈색으로 변해 있게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또 하루쯤 이렇게 놔두다 보면은 그 분리가 더 정확하게 돼요. 그럼 그 시점에서 이렇게 윗물만 갈색, 이제 색소가 다 빠져나간 윗물만 이렇게 따라 버리게 돼요. 그럼 아래에는 이렇게 우리가 물감 덩어리 같은 그런 파란색 물감 덩어리가 남게 되는 거예요. 앙금 덩어리가. 알았죠? 그럼 이제 그게 니남이라는 건데, 하여튼 그게 이제 색소 덩어리인 거예요. 색소 덩어리. 근데 이 색소 덩어리의 특징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물에 녹지를 않아요. 물에 얘가 잘 풀어져서 녹아야지 거기다 천을 넣고 염색을 할 텐데, 얘가 물에서 녹지를 않아요. 물에서 녹지를 않으니까 염색을 할 수가 없겠죠. 대신 얘는 잿물에는 녹아요. 알칼리, 그러니까 강한 알칼리에 잿물에는 녹아요. 알칼리에서는 녹는다는 거죠. 이 물감이 성질이. 그러니까 이 잿물이라는 거는 옛날 사람들이 나무를 태운 재에서 이렇게 물을 내려갖고 비누 대신 사용했던 그런 물질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 잿물에는 그 염료가 녹기 때문에 그 잿물에다가 이 물감 덩어리를 놓고 계속 녹이는 거예요. 그럼 녹이면서 이제 여러 가지 따뜻하게도 해주고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주면서 이렇게 녹이다 보면은 어떤 때는 이제 일주일쯤 되면은 잘 녹은 물이 되고, 겨울철 같은 때는 이제 뭐 한 달이 되면 잘 녹은 물이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발효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효 과정이 다 됐다 할 경우에는 얘가 신호를 보내요. 어떤 신호를 보내느냐 하면, 물은 이제 녹색이 돼요. 녹색이 되는데 겉표면은 파랗게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염색할 때는 녹색물이지만 얘가 공기를 만나면, 물의 표면은 공기를 만난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녹색의 물이 녹색으로 염색됐던 게 공기 중에서 산소를 만나면 파랗게 변환되는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녹색이 되고 그 표면이 파랗게 이제 파란 막이 꼈다 할 경우에는 얘가 발효가 다 됐습니다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때 염색에 들어가면 우리가 파란색 염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옛날 사람들의 지혜가 듬뿍 담긴 아주 우수한 모습의 염색이에요. 이 쪽염색이라는 게. 선생님 말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상상을 해서 이렇게 쫓아보면 어렴풋하지만 뿌듯하고 재미난 염색법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리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정도의 간접 체험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래서 이쪽 염색은 아주 중요한 염색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염료 중에 속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해 봤는데 이론으로 여러분들에게 상상을 해보려는 그런 식으로 이론을 설명했고, 그 다음 과정의 실습은 이제 선생님이 해볼 거예요. 선생님이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으로 찍어갖고 보여주도록 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네. 자, 이제 생쪽 염색을 시작하려고 밭에서 쪽풀을 따왔습니다. 이제 잎만 훑어서 염액을 만들겠습니다. 자, 이제 생쪽 염색부터 체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은 여기에 믹서기를 준비해 놨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 뜯어왔던 그 쪽풀에서 잎만을 추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요 옆에 물이 있는데, 아까 이 생쪽 염색은 싱싱함을 유지하면서 하는 게 포인트라 그랬죠. 요거는 페트병을 얼려서 얼음이에요. 속에 들은 게. 그래서 지금 얼음을 넣은 셈인 거죠. 그래서 이 물이 굉장히 냉랭한 온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요 양파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이제 하얀색의 실크 스카프, 조그만 사각 실크 스카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주먹 넣어요. 너무 꽉 채우면 안 돌아가니까요. 이렇게 넣은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냉랭한 물만 사용해야 돼요. 이 물을 넣고, 물이 조금 들어가야지 믹서기가 갈립니다. 이때 너무 욕심껏 오랫동안 갈면은 이렇게 양파즙 같이 너무 이렇게 눅진해져요, 애기. 그거는 바람직하지 못해요. 요 양파망에다 넣었어요, 지금. 그리고 요 양파망에도 신선함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페트병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갈아갖고 염료를 추출하는 겁니다. 자, 이제 잎을 갈아갖고 이렇게 염액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싱싱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 얼음 페트병도 조그만 게 들어가 있죠. 갈아놓은 양파망에 갈아놓은 거를요, 조금 손으로 이렇게 주물러 가면서 액을 밖으로 짜내주세요. 근데 이때 유의해야 될 거는 막 아까워갖고 너무 끝에까지 오랫동안 쥐어짜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양파즙 같이 이렇게 막 진득하니 그런 액이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싱싱한 그 상태를 항상 유지해 가면서 염색에 임하는 게 그 포인트랍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입에서 액을 짜냈다 싶으면 이제 얘를 걷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피연물이 들어가야겠죠. 이곳에 피연물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피연물을 담그고 이렇게 속에서 살랑살랑 흔들어주면 되겠죠. 그래갖고 오래 하면 색이 더 점점 진해서 진한 색을 얻을 수 있겠고요. 연한 옥색 같은 거 원한다 그러면 빨리 꺼내면 되겠고요. 저는 한 10분을 한다 생각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분 동안 염색을 했고요. 자, 이제 수세 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0분 동안 했더니 이렇게 제법 진하게 물들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색상을 유심히 잘 최대로 직접 보는 게 아니니까 조금 깝깝하겠지만 최대로 그 색상을 확인을 하면서 봐주세요. 자, 요만큼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헹구는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물은 여기 차가운 물을 떴어요. 최대로 보세요. 아까보다 더 파래진 것 같지 않아요? 색상이. 그렇죠? 이거는 염액에 들어갔을 때 색에 비해서 지금 이 물을 사용해서 수세하는 과정에서 엽록소는 물에서 녹기 때문에 수용성이 되기 때문에 물에서 엽록소가 빠져나가요. 엽록소라는 거는 입에 이렇게 파란 색소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녹색 색소가 있어요. 엽록소라는 색소가. 그 녹색 색소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파란색 색소는 염색이 된 거니까는 이 천에 흡수돼서 남아있고요. 이 엽록소라는 요소는 이렇게 물에서 헹구는 과정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색깔이 점점 더 선명하게 파란색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녹색 기운이 점점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해가 가시죠? 끝에까지 이 얼음물을 사용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어요. 웬만큼 흡족한 색깔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과의 쭉 체험은 이 생쪽 염색 체험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랐고 제가 해봤더니 이렇게 아주 포인트로 이뻐요. 시원한 느낌 나고. 예, 선생님 혼자 해서 좀 아쉽습니다. 예. 우리가 자연 속에서 색깔 찾기라는 소제목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자연 속에서 파란색을 우리가 찾아내 봤어요. 그렇죠? 쪽풀에서 파란색을 찾아내보는 작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요 감을 만나보도록 할 거예요. 감은 우리가 먹는 감이죠. 근데 우리가 감을 빨갈 때는 맛있게 먹으면 되고, 빨갈 때는 감염색이 안 돼요. 이렇게 녹색이고 딱딱하고 이렇게 떫고 이럴 때가 염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감철이잖아요. 금방금방 빨갛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이런 녹색의 감이 있으면 얼렁 주워갖고 신문지에 이렇게 싸갖고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금방 빨개지면 우리가 염색할 수 있는 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감물 체험을 하면 또 재미난 거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 체험 후에 활용해 볼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지금 제철에 딸 수 있는 제철에 모아두시면 현명하겠어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우유로 그림 그리는 거, 한지에다 그림 그리는 거 틈틈이 해보라 했죠? 그것도 한 장 말고 한 3장쯤 해보세요 얘기했어요. 그거 틈나는 대로 많이 해보시고, 또 그 중에서 3장 중에 한 장쯤은 이렇게 집에서 오래돼 갖고 먹기 찜찜한 이런 차 종류 같은 거 이렇게 좀 먹는 것보다 진하게 끓인 다음에 담궈 갖고, 이렇게 선생님이 얘는 그 찬물에다가 담근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선생님이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만나는 시간이 있을 경우, 만나는 시간이 있겠죠 아마도, 그때 여기다가 이제 색상을 또 염색해서 올릴 그런 작업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틈틈이, 여기 이렇게 됐어요. 틈틈이 여러분들 요것도 해보도록 하세요. 알았죠? 그러면 오늘 2회차 수업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